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미국 대통령 닉슨이 TV에 나와 한마디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금 태환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55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결과가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흔들고 있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호텔에 모입니다. 브레턴 우즈 회의죠. 여기서 역사적인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금 1온스는 35달러, 달러는 금과 같다. 이게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달러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시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포트녹스의 금고에 쌓인 금만 2만 톤이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만 들고 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갈 수 있었죠. 달러가 곧 금이었던 시대.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세계 경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각국 정부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거든요. 금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요. 물가도 안정적이었고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빠져듭니다. 전쟁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오늘날 가치로 약 1조 달러입니다. 돈이 필요하니 달러를 찍어냅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죠. 달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진짜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겠어? 드골은 실제로 배에 달러를 잔뜩 실어서 미국에 보냅니다. 금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따라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결단을 내립니다. TV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투기꾼들로부터 달러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 태환을 중단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 조치는 55년이 지난 2026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다음이 진짜 충격입니다. 이 순간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금 본위제의 종말이죠. 이제 달러는 금이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이건 돈이야 라고 말하는 종이 쪽지가 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왜 쇼크냐고요?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1971년 1달러로 살 수 있던 것을 2026년에 사려면 8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87% 넘게 증발한 거죠. 반대로 금 가격은요. 온스당 35달러에서 2026년 현재 20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57배가 올랐습니다. 닉슨이 금을 버린 그 순간부터 달러는 녹기 시작한 겁니다. 체감이 안 되시나요? 1971년에 20달러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양을 2026년에 사려면 160달러가 넘게 듭니다. 여러분이 매달 느끼는 물가 상승, 그 시작점이 바로 1971년 8월 15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금 본위제가 사라지자 각국 정부에게 무한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찍어낸 돈 약 4조 달러, 2020년 코로나 때 약 5조 달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71년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0%를 넘겼습니다. 믿기 힘들죠?
누군가는 이 시스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 하나를 올립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그런데 이 논문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은행들의 2차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재무장관. 우연이 아닙니다.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의 핵심 규칙, 총 발행량 2100만 개, 절대로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닉슨 쇼크의 본질이 뭐였죠? 정부가 금의 제약 없이 돈을 무한히 찍어낸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반대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금인 거죠.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4년마다 새로 생기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마치 금이 점점 캐기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2024년 4차 반감기를 지났고 2028년이면 5차 반감기가 옵니다.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초기의 비트코인은 그저 괴짜들의 실험이었거든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2024년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겁니다.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2026년 현재 세계는 탈달러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결제를 줄이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미고 있죠. 1971년 닉슨이 만든 달러 패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새에서 비트코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죠. 작은 나라의 도박이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5년 전 드골이 달러를 의심하고 금을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각국이 달러를 의심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이제 시절 금이 정부의 돈 찍기를 막았습니다. 닉슨이 그 브레이크를 풀었죠. 55년간 달러의 가치는 87% 증발했고 전 세계 부채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디지털 세계에 새로운 브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한계를요. 물론 비트코인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1971년 이후 정부가 무한히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인 겁니다. 1971년 닉슨의 선택은 단기적으론 미국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바다에 빠뜨렸죠. 5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